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번 달에는 12가지 기후재난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책이죠. 2050 거주불능 지구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교수님 네네. 요즘. 네, 또 짧은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도 금세 오겠구나 싶으면서 올여름도 얼마나 더울까 우리가. 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러야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봄도 현재 좀 고온이 엄청 갑자기 덥죠. 찾아와서 네네.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도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반반이다. 반반이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과학계의 가장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네. 지금 올해 봄철 같은 지금 4월 달이 엄청 고온이거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100년 만에 네. 고온. 31도.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에 자연적인 변화인가? 자연적인 어떤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기인한 어떤 기후의 어떤 위기, 기후 변화에 기인한 것인가? 기인한 것인가. 예. 그게 이제 가장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에 이게 얼마만큼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변동으로도 충분히 어떤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기인한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한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계속 연구 중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50대 50 아니면 60대 40 이런 정도로 아니면 70대 30 이런 정도로 기후 변화에 기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고온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요. 네. 2부 1장의 제목이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네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더워졌고 또 얼마나 빨리 더워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인류가 좀 과학적으로 기온을 관측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880년 네. 산업혁명 이전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지구 평균 기온이 그 산업혁명 이전 시기, 그러니까 1900년도 이전, 1850년에서 한 1900년도 그 시기와 비교해서 약 한 1.1도 내지 1.2도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20년, 140년 만에 한 1도 이상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어떤 그 지구에도 기온의 변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100년 만에 1도 정도의 이런 어떤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1000년, 만년, 아니면 10만 년 이 정도 규모에서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1도, 2도 이렇게 변한 적은 있었는데 100년이라는 이런 짧은 기간에 전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이렇게 증가한 적은 없었고요. 더군다나 2014년 이후에 지난 120여 년 동안 가장 더웠던 해들의 7해들이 2014년 이후에 다 차지하고 있어요. 15, 16, 17, 18, 19, 20, 21까지. 최근 7년이. 네. 최근 7년이 지난 120년 동안에 가장 더웠던 해들을 1위부터 120위까지의 줄을 세운다면 1등부터 7등까지. 다 여기 있네. 네, 최근 7년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전지구 평균 기온의 증가율이 이렇게 빨라졌나? 아직까지 그 이유는 잘 모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혹감 느껴집니다. 여름철 날씨를 생각하면요, 폭염도 문제지만 장마도 참 들쑥날쑥해졌습니다. 네네. 2020년에는 우리가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해인 2021년에는 최단기 장마였거든요. 네네. 이것도 기후위기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기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변동폭이라고 그러네요. 변동폭. 예. 그러니까 2020년도 장마는 한 50일 이상 우리나라에 장마가 왔었고 비도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작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걸쳐서 장마 기간에 강수량의 양이 엄청난 큰 차이가 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요즘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10월 달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달에 대구의 기온이 30도를 넘었어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네. 그런데 10월 그 초순이었어요. 그런데 10월 하순에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같은 네, 한파주 같은 달에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뭐 국토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 나라에서 기온의 변동 폭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네, 기후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의 중요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변동의 폭이 커진다. 네. 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더웠으면 내년에 굉장히 서늘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으면 내년에 비가 적게 오고 이런 어떤 변동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야, 정말 이번 여름을 앞두고 이제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이 더움을 조금 더 우리가 견딜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 여러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요. 오늘도 함께 이 책을 낭독해 볼 텐데요. 오늘 낭독할 부분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2부 1장 살인적인 폭염 중 일부를 박요한 성우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2부 1장 살인적인 폭염. 1980년 이래로 위협적인 폭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50배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욱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1500년부터 지금까지 유럽에서 여름 기온을 경신한 적이 총 5차례가 있었는데 모두 2002년 이후에 발생한 기록이었다. 설령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파키스탄의 카라치나 인도의 콜카타 같은 도시에서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5년 폭염처럼 치명적인 폭염이 매년 닥칠 것이다. 기온이 4도 증가하면 2003년 유럽에서 하루에 2,000명꼴로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살인적인 폭염이 일상적인 여름 날씨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03년 폭염은 유럽 역사상 최악의 날씨 재난 중 하나로 프랑스인 14,000명을 포함해 총 35,000명의 사망자를 초래했다. 물론 과거에도 살인적인 폭염은 존재했다. 예컨대 1998년 여름에는 인도에서 2,500명이 더위로 사망했다. 최근에는 기온 고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에서만 매일 700명이 죽어나가는 등 폭염으로 총 5만 5천 명이 사망했다. 2016년에는 여러 달 동안 중동 지역을 뜨겁게 달군 폭염 때문에 이라크에서 5월 기온이 37.7도, 6월 43.3도, 7월 48.8도를 넘어섰으며 기온이 37.7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밤 시간대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지구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이 질문은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한 과학적인 질문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분히 인간적인,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인 질문에 가깝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은 불확실성 때문에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진다. 지구는 언제 2도가 뜨거워지고 언제 3도가 뜨거워질까? 우리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는 2030년, 2050년, 2100년 즈음에는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져 있을까? 어떤 도시가 물에 잠기고 어떤 숲이 메마르며 어떤 곡창지대가 황폐해질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런 불확실성이 인류의 문화를 지배하는 가장 중대한 화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불과 10년 내지 20년 이후도 명확히 내다보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 똑같은 집에 살면서 똑같은 대출금을 내고 똑같은 TV쇼를 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내뿜은 온갖 탄소에 기후체계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해 과학이 내놓지 못하는 답변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은 과학적 무지에서 비롯한다기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인류는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열린 질문에 달렸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이 대답해야 할 문제인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더 내보낼까라는 질문에 달렸다. 지금도 기상학자들은 허리케인이 어느 정도 세기로 어떤 지역을 강타할지 상륙 일주일 전부터 놀라울 만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예측에 사용되는 모델이 유별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투입하는 데이터를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를 예측할 때도 모델은 충분히 뛰어나다. 문제는 핵심 투입값이 미지수라는 점이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